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사람과 만나서 연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 사람과 현실적으로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은요, 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지지를 받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케어를 받고, 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가 너를 케어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이혼하는 이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이게요, 가족끼리 무슨 사랑이냐, 우정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족은 우정이고, 사랑보단 애정으로 꼬려간다는 얘기가 물론 오답은 아니지만요. 애정은요, 사랑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강아지, 친구, 물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 대상이 좁디 좁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드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란 말이죠. 부부는 아주 특별하고 고도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애정만으로는 유지하기 벅차겠죠. 블랙캣. 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3월달이 됐네요. 2월달에 너무 바빠서 언제 2월달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춥지만 곧 따뜻한 날이 올 거니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모두 평생의 짝을 찾고 싶어 하죠. 요즘에야 비혼주의자다 뭐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지 본심은 다들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이혼한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고 이혼을 해도 재혼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결혼을 갈구할까요? 본능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제도적 가스라이팅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결혼을 한 후에는 왜 이혼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 결혼이 뭘까요? 남남이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구속시켜 놓는 계약입니다. 국가의 자손 번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세뇌? 글쎄요. 결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섞여 있어야 하는 건데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혼인 계약서라는 것을 쓰기 전에 국가라는 개념이 정착화되기 전에도 원시 시대에도 자신의 짝을 찾아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지 않습니까? 결혼은요,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얽혀 있습니다. 번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등등.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여타 다른 동물도 곤충도 자기 짝을 찾는데 인간이라는 고도의 사회적으로 발달된 동물이 평생을 같이 할 자신의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당연한 이치를 왜 요즘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예전에도 영상을 올렸었지만 물가 상승률, 집값 등 현실적인 문제에 치여서 체념과 포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100이면 100, 괜찮은 짝을 만나면 결혼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은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능력, 외모 등 내가 현실적으로 그리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서. 두 번째, 눈이 높아서. 세 번째, 나의 성격, 자본 등의 문제점을 알아서 내가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은 물론 상대방이 불행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타의적인 결혼을 못하는 이유라면 세 번째는 자의적인 결혼을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면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들만 봐도 대체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뚫고 결혼에 꼴이 난 사람들은 내 짝을 찾았는데 도대체 왜 이혼을 하는 걸까?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사람과 만나서 연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 사람과 현실적으로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잠깐이라도 나에게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절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 준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최후가 이혼이라도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에게 당신이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 성공을 깨고 이혼을 했는가? 명확한 이유는 불행해서죠. 이혼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륜, 폭행, 도박,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네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돈이 많으면 굳이 이혼할 이유가 없죠. 반대로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없다, 빚이 많다, 무직이다, 월급이 적다 등등, 즉 상대방의 자본력이 낮게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현실적으로 경제력이라는 건요,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결혼의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외모를 많이 따지긴 하지만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돈이 많다, 연봉이 억대다, 본능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상대인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여성의 경제력을 따지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흔히 연예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연예인들이 돈 많은 사업가들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나게 되자 이혼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결혼할 때 상대방의 자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결혼했다던가, 아니면 결혼 후에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안 좋아졌다던가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함께 삶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일상을 지탱해야 할 근본 중 하나인 돈에 대한 개념이나 능력이 배우자에게 없다, 너와 함께 인생을 살 수 없다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격적인 면입니다. 이게 다들 공감하시던데 문제가 되는 성격은요, 다양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과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요, 이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합치는 거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살 수는 없죠. 배려, 양보, 이해가 수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존심,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이성적이고 해답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랑 친한 지인들인 고학력자, 고수익자, 전문 직종을 가진 인물들 중에서도요, 이런 성향이 꽤나 많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숙이기보다는 설득만 시키려고 하다가 상대의 감정, 이해와 양보는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진 혼자 살거나 이혼들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요소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개걸스러운 모습, 말투, 습관, 여사친, 남사친, 주말에는 집안일이나 취미생활 없이 게으르게 소파에 누워 TV만 본다던가, 게임 현질에 한 달에 막 100만 원 넘게 쓴다 등등, 저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볼수록 거슬리는 구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갈수록 스트레스와 미움만 커지고 당연히 같이 사는 게 지옥이겠죠. 네 번째로, 이혼하는 이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이게요, 가족끼리 무슨 사랑이냐, 우정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통찰력이 가장 높은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유시민 작가님이 예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사랑의 결실,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은 사랑을 시작하는 행위로 더 많이, 더 오래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상 사랑할 일이 없고 우정으로 산다 이러면 망하는 거다. 가족 중에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유일한 가족이 부부니 그 관계를 잘 꾸려 나가려면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 관계가 지속될 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고요. 제가 평소에 애매하게 생각만 하던 부분을 뚜렷하게 워드로 정리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은 우정이고 사랑보단 애정으로 꾸려간다는 얘기가 물론 오답은 아니지만요. 애정은요, 사랑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강아지, 친구, 물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 대상이 좁디 좁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드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란 말이죠. 부부는 아주 특별하고 고도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애정만으로는 유지하기 벅차겠죠. 그러니 특별한 감정이 있어야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애할 때처럼 불타오르고 설레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도요. 이 사람이 애틋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랑은 있어야 하는 특별함. 너와 나만의 특별함이 성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초에 설레고 떨리는 것만 사랑이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도 숙성이 되고 깊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초반에 연애할 때 사랑은 도파민과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착의 관계인 옥시토신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치 공기처럼 네가 내 인생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더 끈끈하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시토신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단순 도파민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이 역시 이혼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계획은 아무런 탈이 없이 내 배우자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결혼하기 전부터요,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불행을 줄이려면 역설적이게도 자립이 가능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데 자립을 하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다면 새는 나뭇가지를 믿어야 할까, 자신의 날개를 믿어야 할까? 이 질문의 의미는 나뭇가지 말고 내 날개를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자립심, 힘, 자신감을 키우라는 것이겠죠. 결혼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지지를 받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케어를 받고 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가 너를 케어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또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약간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아무에게 기대거나 하는 등 내 자신을 나의 날개가 아닌 나뭇가지에 맡기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나무가 언젠가는 부러질 썩고 있는 나뭇가지인지 휘어지는 나뭇가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장에는 매우 한정적이니까요.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그 누구도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죠. 외로워서 연애나 결혼을 한다? 나중에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작년에 사귀었던 분들 중 한 명도요. 나이가 저보다 한 7살 정도 많으셨는데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무서워해서 자발적 호구가 되고 또 연애 중에도 잠깐의 외로움을 못 참아서 은연중에 바람을 피고 싶어하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바로 저한테 걸려서 버림받고 저와 공통적으로 친한 지인들한테도 버림받고
이렇게 자립을 못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외롭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휘둘리지 않을 때 결혼을 해야 견고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죠. 아울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도 내 날개로 내 배우자까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에 한정적이지 않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돈이죠. 건강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작년에서야 제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물색하는데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선적으로 돈과 건강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할 가능성이 적어지겠구나.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야망과 뭐 노후 준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있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뭐든지요, 기회가 있을 때 재빠르게 잡지 못하면요, 지연된 기회는 나중에 잡더라도 그 기회 비용이 몇 배가 듭니다. 특히 보기와는 달리 제가 연애를 수두룩하게 해보니까 연애는 너무나도 쉽고 결혼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둬서 기회를 제때 잡아야겠죠. 결혼은 현실이죠. 양가 부모님을 만족시켜야 하고 우리 둘의 노후와 일상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죠. 그래서 내가 잘나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케어를 해서 결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유념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차가워지고 향수는 증발하고 우주는 팽창하고 모든 에너지는 계속해서 애쓰지 않으면 일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나 일상생활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그건 누군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나의 아침, 점심, 저녁조차 무난하게 지나갔다면 그건 당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부단히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결혼이든 이혼이든 모두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고통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성장을 하거든요. 제가 연애를 생각보다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대 때 정말 지독한 사랑들을 겪은 후에 책을 한 권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쇄가 오밀조밀하게 들어오는데 이 책이거든요. 근데 책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굳이 책 제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책의 초반에 이런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다. 루이말 감독 영화 데이지 중. 얼마 전 이 대목을 다시 보는데 이혼에 대해서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뛰어나와 이혼을 하고 살아남은 게 아닐까. 이혼은 연애의 이별과는 수준이 다를 정도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 아픔이 크기 때문에 분명 그 이후에 더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결혼 역시 사람을 성장시키는데요.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져주는 것,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겠죠. 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인내심, 마인드, 책임감이 대단한 거죠. 아울러서 제 책에 이런 글도 적어놨는데 사랑은 그렇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멈추면 고통이고 피한다고 할지라도 사는 게 고통이 되는 것. 그럼에도 인간은 그 감정에서 평생 헤어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 태초부터 신은 우리를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건 또 사랑을 하고 결혼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본능과도 같은 것과 연관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과 이혼, 사랑, 외로움, 자립에 대해 얘기해 보았고요. 곧 봄인데 모두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조만간 또 뵙도록 해요.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